네,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아이센스라는 기업입니다. 혈당 측정기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모품인 카트리지도 같이 이제 들어갑니다. 이거는 이제 기구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거는 이제 소모품이죠. 연간 실적을 보시면은 매출액이 연평균 16%씩 고성장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아주 높은 고성장이죠. 더구나 혈당이라 하면 당뇨병과 관련된 거잖아요. 결국 이제 고령화 수혜주라고 볼 수 있겠죠. 분기 실적을 살펴보신다면은 네, 견조한 실적 흐름을 좀 보이고 있어요.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의 실적, 그러니까 즉 하반기가 성수기라는 뜻이죠. 이때도 1, 2, 3, 4분기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1분기 때는 떨어져서 다시 올라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다시 떨어지고 있죠. 네, 이거 어떻게 똑같이 이렇게 연출하듯이 이렇게 똑같이 나오네요. 이 계절적 특성이 있다는 게 참 재밌네요. 이렇게. 자, 일단은 2018년도 1분기는 영업이익률이 한 15%였고, 2019년도는 16%, 지금은 17%, 15, 16, 17%. 네, 그래서 아주 그냥 교과서적으로 실적 상승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지금 모습입니다. 실적에 대한 신뢰도가 아주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올해 1분기는 얼마나 잘했나 볼게요. 매출액은 전년 대비 9%의 아주 견조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14%의 성장을 좀 보였고요. 당기순이익은 25%가 증가를 했네요. 네. 자, 어느 쪽에서의 사업을 하고 있는지 대충 이 증감률보다는 매출 비중으로 보시죠. 아직 1분기 사업 보고서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부분별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네, 당연히 뭐 혈당 측정기 이쪽에서 62%의 매출 비중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수출과 내수를 보게 된다면 수출이 39%, 내수가 61%죠. 저는 이런 기업들이 좋습니다. 왜냐? 아직 이 기업이 실적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높다는 얘기죠. 전 세계에서 국내가 차지하는 시장이 이렇게 높지는 않잖아요. 국내 시장이 뭐 전 세계 시장에서 이렇게 크겠습니까마는 아직 수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제대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아직 성장할 수 있는, 진출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남아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성장 기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만약에 수출이 뭐 80%다 그러면은 더 이상의 매출을 확대할 수 있는 여력은 좀 많이 없겠죠. 근데 일단 수출 쪽에서 이제 39%에 불과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내수와 수출이 좀 뒤바뀌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내수도 성장하지만 수출이 더 높이 성장하면서 네, 수출이 한 60% 정도, 내수가 한 40% 정도 차지하고 뭐 그런 흐름이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자, 이 기업은 앞으로 올해부터 시작해가지고 뭔가 큰 변화가 지금 일어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모멘텀이 크게 열려져 있습니다. 일단 볼게요. 하나, 연속 혈당 측정기 시장이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미 연구 개발이 끝났습니다. 이들이. 자, 연속 혈당이 뭐냐? 과거에는 연속적이지 못했어요. 왜냐면 혈당을 측정하려면은 바늘로 찔러가지고 피를 봐야 됐잖아요. 그걸 연속으로 바늘로 찔러가지고 피를 보는 거는 조금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피를 보지 않고 측정을 하는 겁니다. 연속적으로. 그리고 그러니까 스마트폰 같은 기기에 연결이 돼가지고 내 혈당이 이게 데이터에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래프로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쪽 시장이 좀 크고 있어요. 친구들도 함께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아무튼 연속 혈당기 측정기는 센서와 모니터, 수신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체열 없이 혈당치를 측정해서 기록하는 의료기기입니다. 그리고 동사는 경쟁사보다는 높은 가격 경쟁력을 일단 갖출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러한 연속 혈당 측정기를 만든 기업들이 다 선진국들이거든요. 인건비가 비쌉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그 선진국에 비해서는 물론 우리나라도 선진국이죠. 예, OECD 국가 중에서 예, 이 3만 불 시대니까 네, 선진국이죠. 아무튼 아니에요. 아직은 그래도 체감적으로는 예, 신흥국가죠. 네, 주식시장에서는 신흥국가죠. 아무튼 인건비 그 경쟁이 있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높을 거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임상을 완료를 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제품 출시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연속 혈당기는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연평균 20% 수준의 가파른 성장이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다 개발이 완료가 된 걸로 일단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가장 높은 거, 올해 가장 중요한 이제 이벤트는 올해 3월부터 중국 공장이 가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혈당계를 양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시장에서 만들어가지고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판매가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일단은 중국의 공장이 가동이 되면은 그동안에 있었던 비용이 이제 그러니까 매출이 나오면 그때 이제 비용이 잡히게 되겠죠. 그래서 고정비가 일단 나오게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비용 같은 경우는 매출이 나올 때 함께 계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추가가 되면서 매출액은 증가하는데 이익은 단기간에는 좀 낮아질 거예요. 허나 이 성장하는 기업이고 앞으로 이제 높은 성장이 예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익 성장을 보는 게 아니고 매출 성장을 보는 거거든요. 매출이 일단 치고 나간 뒤에 그 다음에는 네, 고정비 감소 효과에 따른 이익 성장이 이제 기대가 되는 그런 구조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올해 이 아이센스는 매출액이 증가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만 보면 돼요. 이게 3월부터 중국 공장이 가동이 된다라고 하니 4월 4분 그러니까 2분기 때 매출액이 어느 정도 증가하는지를 보면서 아, 중국 시장에서 제대로 지금 안착을 하고 있구나. 이 판단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겠죠. 자, 주당 순이익을 보시게 된다면은 1분기 때 네, 2018년도 1분기, 작년 1분기, 올해 1분기 계속 성장을 지금 하고 있죠. 보시면은 네, 전년 대비 약 25%의 주당 순이익이 성장이 있었습니다. 1분기 때. 이것도 높은 성장입니다. 자, 연간 주당 순이익을 한번 가져봤어요. 자, 2020년도 전년 대비 좀 떨어지죠. 중국 공장 가동에 따른 비용 증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올해는 비용이 전년 대비 좀 떨어지지만은 매출 상승 그 여부를 좀 판단하는 게 중요해요. 그게 매출 상승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높은 이익 성장이 따라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정비 감소 효과가 나타난다는 얘기죠. 매출액이 증가하면 그만큼 고정비 절감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익 레버리지가 높아지는 구조가 앞으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PR을 보시게 된다면은 이 기업의 평균 PR을 한 15배로 잡았습니다. 적정 PR을 한 15배 정도 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과거에 시장에서 평가를 받았대 보면은 한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신제품 그리고 신제품 출시 그러니까 연속 혈당기죠. 그리고 중국 시장에 대한 어떤 공장 가동 그 중국 시장을 공략화하는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고령화가 심한 국가고 전 세계에서 당뇨병 환자가 엄청 많은 국가가 중국이에요. 그래서 이 고령화 시대 중국 시장을 내다보고 지금 첫 삽을 떴다라고 보시게 된다면은 아이센스의 향후 성장성에 대해서는 좀 기대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올해 상승 여력이 약 32% 정도 괜찮죠. 2021년도는 55%가 됩니다. 그러니까 즉 올해 실적을 보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이 종목을 보유하게 된다면 1년 정도 보유하게 된다면 약 55% 정도의 기대 수익률이 있는데 조금 더 욕심을 부리면은 2022년도에 성장률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이후부터는 이때 요걸 한번 볼까요? 그럼 2000 기왕 한 김에 2021년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살짝 한번 볼게요. 네, 81%. 1년 이상 보유, 한 2년 정도 보유하신다고 한다면 82%, 1% 정도의 기대 수익률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고령화 수혜주에 투자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아이센스 한번 주목해 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정성 보시게 된다면은 네, 무차익 경영을 지금 하고 있어서 중장기로 들고 있을 때는 종목의 재무 안정성이 당연히 좋아야 되죠. 중간에 가다가 유상증자라든지 BWCB 같은 걸 발행하게 된다면은 주당 가치 하락이 돼버리기 때문에 무조건 봐야 됩니다. 중장기 투자는. 네, 일단 좋고요. 부채 비율 50% 미만이죠. 이 기업 같은 경우도 기술 집약적 기업이기 때문에 원재료 사용 비중이 낮죠. 그러니까 재무 안정성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동 비율은 네, 단기 부채를 모두 갚고도 남을 정도의 운전 자금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아이센스였습니다.